친한 줄 알았던 사람이 웃으면서 던진 말 하나가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그 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사소한 말에 오래 상처받는 사람의 뇌에서 특정 영역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반응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전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화재 경보기, 다른 하나는 소방관이에요. 화재 경보기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누군가 웃으면서 던진 말, 회의 중에 스쳐간 표정, 단톡방에서 나만 빠진 약속,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뇌의 경보기가 울려요. 그런데 이 경보기의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0.04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 0.3초니까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이미 경보기는 울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소방관은 느려요. 경보기가 울린 다음에야 출동하거든요. 이게 진짜 위협인가, 불이 난 건가, 토스트가 탄 건가, 이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감정이 이성보다 항상 먼저 치솟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한참 뒤에야 머리가 따라붙잖아요. 별거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경복이라도 사람마다 감도가 다르거든요. 사소한 말에 유독 오래 상처받는 사람은 이 경보기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의 경보기가 연기 냄새에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경보기는 누군가 성냥을 꺼내드는 것만 봐도 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구를 보면 자극에 민감한 사람의 뇌는 소방관 영역의 회백질이 더 두꺼워요. 거기다 이런 뇌는 일반적인 경로 대신 내적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더 깊은 경로를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자극을 분석하는 장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 카메라라면 여러분의 뇌는 8K 카메라거든요. 남들은 흘려듣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서는 표정, 말투, 뉘앙스, 전후 맥락까지 전부 초고화질로 저장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새벽에 누워서도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더 깊이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요. 상처받았는데 아닌 척 하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신경 안 쓰는 척하고요. 근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건 불은 끄지 않고 경보기만 꺼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경보기를 꺼도 불은 여전히 타고 있어요. 꺼진 줄 알았던 감정이 며칠 뒤 갑자기 폭발하거나 엉뚱한 사람한테 짜증이 터지게 돼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하얀 곰 실험이라고 불리는 건데 참가자들에게 딱 하나만 주문해요. 절대로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한 그룹이 아무 지시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하얀 곰을 더 많이 떠올렸어요. 억누르면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감정을 억누르면 뇌의 경보기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려요. 꺼도 다시 울리거든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경보기를 끄려고 할 게 아니라 소방관을 훈련시켜야 해요. 불이 나면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소방관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소방관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을 때 대부분 그냥 기분 나쁘다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쁨이 정확히 뭔지를 쪼개봐야 해요. 화가 난 건가? 서운한 건가? 부끄러운 건가? 무시당한 느낌인가? 이걸 구분하는 순간 뇌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UCLA 리버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경보기의 반응이 줄어들고 대신 조절 영역이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게 소방관을 호출하는 버튼인 거예요. 감정 단어가 다양할수록 짜증하고 서운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부터 기분이 나빠지면 멈추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정확히 뭐지? 두 번째, 3인칭으로 자기한테 말해보세요. 보통 상처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 왜 이러지?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아, 철수가 지금 좀 속상하구나. 영희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미시간 대학 크로스 교수 팀이 밝혀낸 건데, 자기 이름을 써서 3인칭으로 말하면 감정 반응이 줄어들어요. 신기한 건 이걸 할 때 뇌가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 없이 감정이 조절돼요. 우리 뇌는 남의 이름을 부르면 자동으로 관찰자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당사자에서 한 발 빠져나오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부터는 몸을 써볼게요. 세 번째, 호흡이에요. 단 포인트가 있어요.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해보세요.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솔크 연구소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추면 뇌의 전두 영역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특정 회로가 활성화돼서 불안이 직접 줄어들어요. 이 회로를 차단하면 호흡을 늦춰도 불안이 안 줄었거든요. 전용 경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경보기가 울릴 때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 소방관에게 직통 전화를 거는 셈이에요. 여기까지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네 번째부터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볼게요. 네 번째, 주어를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계속 재생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어를 상대로 바꾸는 순간 내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으로 재분류되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거든요. 주어 하나 바꾸면 며칠째 재생되던 그 문장이 멈출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작은 불편에 일부러 노출해 보세요. 좀 불편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모임에서 먼저 말 걸어보기, 혼자 카페 가서 앉아보기, 사소한 부탁 거절해보기.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스트레스에 반복해서 노출된 그룹은 불안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었어요. 단,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그룹은 오히려 불안이 늘었고요. 핵심은 작은 것부터 조금씩이에요. 경보기의 기준선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뭇잎만 흔들려도 펄쩍 뛰던 경보기가 훈련을 반복하면 진짜 위협에만 반응하게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3인칭으로 말하기, 길게 내쉬는 호흡, 주어 바꾸기, 작은 불편에 노출하기. 이 다섯 가지가 소방관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경보기가 예민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방관을 훈련시키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써보세요. 여러분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아직 방향을 못 찾은 능력이에요. 이런 심리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